자, 이번 시간은 82페이지 인장 등록 및 사용입니다. 우리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도장을 찍을 때 이 도장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하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83페이지 2번에 인장 등록인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 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도 가능하다. 즉 인터넷으로 인장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참고에 있습니다만은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은 아닙니다.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입니다. 먼저 개인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개인인 경우는 옛날에는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되고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됩니다. 실명 도장이면 시험에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83페이지 맨 밑에 7mm 이상 30mm 이내 밑줄을 치놓으시면 되겠죠. 다음은 84페이지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 회사인 경우.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데 반해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84페이지 표 위에 표에 보면 인장 등록을 비교 정리해 놓았습니다. 양가로 3번 등록 방법입니다. 개인의 경우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이 3가지네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역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장 등록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그러나 등록인장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변경 등록 신고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는 것,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84페이지 맨 밑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한다고 했죠.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사후 7일 이내에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위반 시 제재인데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모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인장 사용하지 않아도 전부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가 되겠죠. 자, 문제 밑에 85페이지 문제를 보면 틀린 것은 했는데 27회 기출문제입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2번은 만약에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후 변경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을 등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한다. 자, 인장 등록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휴업 및 폐업 신고입니다. 역시 휴폐업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휴업 폐업 신고. 휴폐업 신고인데 모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업 신고가 있고 두 번째 폐업 신고, 세 번째 휴업을 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재개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휴업 기간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휴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데 휴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전자문서는 안 된다. 반납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개, 변경 신고는 휴업을 했다가 재개하는 거니까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납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이미 반납되어 있으니까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게 가능하다.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모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휴업 신고는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이기 때문에 3월 이하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번 휴업을 하면 6개월간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 신고를 해야 된다. 업무정지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재개 신고를 해야 되고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바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변경신고인데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원래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치약, 징집으로 인한 입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신고하면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초가 무단휴업을 하면 6월 초가 무단휴업 요거 하나만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6월 초가 무단휴업 요거 하나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10일 이내 신고,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사후 7일 이내인데 휴폐업은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여기서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88페이지 문제를 보면 88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개월 휴업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3월 초과만 신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치약, 징집으로 인한 입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휴업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을 할 수 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죠.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고요. 4번 폐업신고한 경우 간판 1개월 이내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딱 3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간판 철거. 간판 철거는 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이 3개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휴업신고나 업무정지는 간판을 철거하지 않습니다. 요건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등록관청이 이 간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간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이다. 행정대집행법,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되겠죠. 시험에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X고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요 3가지에 해당되면 이전신고, 폐업신고,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88페이지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다음은 89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인데 의무와 책임이 절대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권리는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는 2문제 나오죠.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보수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한 문제. 따라서 이 금지행위 시험에 89페이지 법 33조에 있는데 시험에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에서 3문제 출제된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등의 금지행위다. 개업공개사 등이란 법 제10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즉, 이 금지행위는 직원들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앞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교육에서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 쓰는 게 5번 나오죠. 직원들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7가지가 있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중개, 두 번째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금지행위고요. 세 번째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징수. 네 번째 거짓된 은행, 거짓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있고, 5번째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 7번째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입니다.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무수거 이 4가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관직상투, 분양 관련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관직상투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지 않았을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런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소공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 다만 행정형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문제 나온다고 했는데요. 금지행위 자체에서 한 문제, 이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해서 3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과 직접 거래의 차이점은, 직접 거래는 의뢰인하고 하면 단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고,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의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사고 파는 것을 계속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만 하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매매업은 금지 행위인데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금지 행위가 아니다.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편의상 무등록업자라고 합니다. 이런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알면서 하면 금쟁입니다. 알면 악이죠. 그래서 무등록업자와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알면서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은 금쟁이 아닙니다. 이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요. 과거에는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차비 같은 것은 받아도 됩니다. 시험에 중개, 보수 외에는 실비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하면 X입니다.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가 아닌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 그 다음에 분양 대행하고 받는 돈, 컨설팅하고 받는 돈, 이런 것들은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받는 돈, 이런 것들은 중개, 보수가 아니죠. 따라서 이건 합의된 금액을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분양 대행을 하고 2천만 원을 받든 3천만 원을 받든 여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중개보수 외에 선물로 받았다. 안 되고요. 금 한 양을 의뢰인이 간곡하게 받아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수령했다. 중개보수 외에 정중하게 돌려줘야 되죠.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짓된 은행 다음은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어떤 것이 거짓된 은행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는데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판례에 의하면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분양 관련 증서가 뭐냐 하면 주택법에 어느 정도 그 규정이 있는데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상한자체,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딱지가 뭐냐 하면 이주자 택지, 이택, 생택, 협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분양 도로딱지, 이런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어불하거나 중개하면 주택법에서도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한 건만 해도 직접 거래입니다. 매매를 어불하는 것은 여러 건을 해야 되죠. 쌍방대리 안 되는데 그럼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은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이 개업 공개사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되팔아서 그 차액을 편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 직원들, 실장이 있고요. 배우자가 있고 애인이 있다면 만약에 싼 물건이 나오면 실장 명의로 샀다 되파는 거 돼요? 안 돼요? 예, 실장은 안 됩니다. 배우자나 애인은 되고요. 왜 실장은 안 되냐면 실장은 직원이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니까 실장 명의로 샀다가 대파는 건 안 되고요. 나머지 배우자나 애인은 부부 별산제니까 배우자 명의로 샀다가 대파는 건 상관없어요. 배우자 돈으로 했다면. 따라서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A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의민하고 개업공개사 등과도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쌍방대리도 안 되는데 쌍방대리 자기계약 다 안 됩니다. 쌍방을 대리한다라고 하면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면 결국 A 개업공개사가 양쪽을 다 대리한다면 A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를 쓰는 것 쌍방대리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민법상 자기계약도 안 되죠. 대리인 A 개업공개사가 매도인의 대리인인 A 개업공개사가 본인인 A한테 파는 것도 안 됩니다. 자기계약도. 쌍방대리,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7번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했는데 예를 들면 B가 1억을 사가지고 다시 C에게 1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A에서 C에게로 미등기 전매를 하게 했다면 이 자체가 B가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매무수거,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두 행정처분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개공은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책에 지금 좀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모두 그런 것은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의뢰인 을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상물 임대하는 행위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쌍방대리 아니죠. 임대를 하는 행위 가능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하고 법정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분양대행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MGM이라고 하는데 멤버스, 갭 멤버스, MGM 500만 원을 받아먹든 1000만 원을 받아먹든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금지행위 아니고 디귿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상물을 직접 거래한 행위에 안 됩니다.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도 하면 안 된다.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디귿 금지행위고요. 리얼 디귿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리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매매를 업으로 하면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휴폐업도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윤리에서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번 시간 3문제가 되겠네요. 97페이지 기본윤리 98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윤리가 있는데 법 29조 1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즉 중개보조원은 품위를 지키라고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만. 법에는 성관주의 의무가 없다. 민법에는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직접 성관주의 의무가 없고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성관주의 의무라는 건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별로 기분 안 좋은 거예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개업공개사가 만약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판례는 장사꾼인 개업공개사 말만 믿은 의뢰인 너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개보수도 크게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권리와 의무는 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들은 수임료 한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고도의 주의무를 부담하죠. 비밀 준수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법 29조 2항에 보면 97페이지 박산의 법 29조가 있죠. 이걸 읽어보면 2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그래서 비밀 준수는 직원들도 지켜야 되는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지문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등은 진실이라면 말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나 다만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또한 같다. X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준수해야 됩니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비밀은.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친고죄하고는 다르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하는 게 친고죄고요.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게 친고죄입니다. 옛날에는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는데 지금 간통죄는 폐지되고 나머지는 친고죄에서 폐지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라든지 명예훼손죄, 우리 비밀준수의 뭐 이런 게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윤리 97, 98, 99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100페이지의 문제를 보니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답은 비밀누설죄입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지 않는 경우만 딱 하나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재 100페이지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다. 거래계약서. 민법에서는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거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합니다. 계약서 형식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적어도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 효력은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가로 2번 계약서의 서식인데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서식은 없다. 101페이지 양가로 3번 계약서 필수 적개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 적개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 계약서 필요 적개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 및 그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8번에 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해야 됩니다. 계약서 필요적개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개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 교가 우리 교재에는 9번으로 되어 있죠. 9번 법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 9가지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102페이지 양가로 4번 서명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또는 날인인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 없고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양가로 5번 계약서 보존은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했습니다.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다. 위반시 제재는 이중계약서 작성, 이중이라는 말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이중.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와 똑같이 처벌받는 게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 뜻다방,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이 있는데 이중직업을 겸업 이런 말을 하죠. 겸업.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개업공개사가 이중등록하면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송하면 자격 정지.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도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중직업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개인은 적법행위고 법인은 법 14조에 있는 경업을 할 수 있는 업무 6가지 빼고 업무를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다. 6가지 업무만 경업할 수 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 3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이중계약서 작성 102페이지 봤고요. 맨 밑에 7번 위반시 제재인데 이중계약서만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중계약서. 그 외에 나머지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개사는 모두 다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죠. 그러면 103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없습니다.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재사항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가 교부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103페이지 맨 위에 계약서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된다는 것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4페이지 확인설명 의무부터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